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와이드에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출연했는데요.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라는 건데 시장의 업무를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바꿈으로써 아주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아마 서울 시민들이라면 이제 다 익숙하신 120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산 콜센터 120. 다산 콜센터. 예, 서울시에 뭔가 불편한 게 있거나 갑자기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120에 전화하시면 요즘에는 거의 담당자 없습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못 들으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다반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120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민원 만족도가 한 40점대에서 80점대로 뛰었거든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아마 요즘에 바로바로 해결되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이용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가끔 신분을 노출 안 한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데 한 3분, 5분 내에 회신이 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바뀐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난 10일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을 지키겠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 사실 굉장한 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서울을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벌써 한 4, 5년 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 보니까 당시에 서울시 예산이 한 1년에 한 50조 내외 정도 되는데 4년 동안 1조 정도, 정확히는 1조 222억이 이른바 관변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는 명분하에 이 좌파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1조 이상이 글로 흘러 들어간 걸 이제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좌파 시민단체에 무슨 ATM기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세금만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자리도 시민단체 사람들을 팀장, 과장, 국장 수십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챙겨서 그런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바로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런 표현을 썼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구청장 출신이 됐든 국회의원 출신이 됐든 누구라도 민주당 시장이 된다면 아마 그런 일이 6개월이나 1년 내에 다 복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서울시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게 썼던 것 같습니다. 5선에 도전을 하겠다. 5선은 좀 억울한 5선이고요. 제가 이제 4선인데 5년씩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선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만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4선 광역단체장이시기도 하고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서울시정을 돌봐오셨는데 그만큼 이제 하신 일도 많으시잖아요. 가장 큰 성과로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다 있겠지만 제일 요즘에 관심 많으신 게 주거 분야인데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몇 군데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했나 봤더니 한 350군데 정도 지정을 새로 했더라고요. 기존에 한 100군데 정도 하고 합해서 현재는 정확하게 456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단지가 돌아갑니다. 이게 다 단계별로 다르지만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2031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1만 가구가 신규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완전히 순증분, 새로 증가되는 신규 주택만 8만 7천 가구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129조 대책이라 해서 공급 대책으로 서울에 3만 2천 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구역마다 지금 이론도 많고 반대도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정부 임기 내에 그중에 5분의 1도 착공 못할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 반대도 심하고요. 사전에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착공 기준으로는 아마 한 5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8만 7천 가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그걸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부동산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좀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번 민선 8기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특히 유독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 힘든 분, 뒤처진 분 같이 보듬어 안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더 필요한 게 지금 저희가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달러 언저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예. 이 경제가 발전하면 원래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걸 이제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는 포용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그건 어떤 정치인이라도 당연히 그런 가치를 마음에 품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요즘 유독 이제 서울시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시민 건강 이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요. 예. 서울런이라든가 뭐 희망의 인문학이라든가 네. 아니면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론은 아시다시피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자제들을 네. 좋은 학원에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주고 덕분에 작년 2월 달에 입시 성적이 뭐 굉장히 좋았어요. 한 800명 가까이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외로움 문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 요즘 뭐 서울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서울시장님의 어느 정도 역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K-팝, K-드라마 덕분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됐는데 예. 막상 서울을 방문해서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왔고요. 예. 뭐 쉽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DDP 같은 것, 예. 그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서울 둘레길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서울 시민의 여가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 디자인의 도시, 굉장히 품격 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정책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성동구 3표 레미안 부지 개발을 놓고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조금 이제 그 공로를 두고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표 레미콘. 예, 3표 레미콘. 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여러 사안에서 많이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들어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3표 레미콘도 그렇고 성수동이 지금처럼 이른바 핫플, 예. 인기 있는 장소가 된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한 일이냐, 성동구가 한 일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제 논쟁인데요. 예. 사실 뭐 시장이 한 일도 있고 구청장도 한 일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10년씩 네. 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시각에서는 서울시가 무대를 만들었다면 정원호 구청장님은 그 위에서 멋지게 춤을 추신 예. 케이스가 아닌가, 상징적으로 비유하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그 구청장님 지은 책을 보면 서울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서운하셨나요? 그렇죠. 그게 섭섭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보다 전임인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 숲을 만드셨고 네. 제가 그 중공업 지역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IT 진흥지구를 진영하면서 주중에는 넥타이 부대 20, 30대 젊은 일꾼들이 거기 수만 명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20군데 정도 들어서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 숲은 주말에 방문하는 이제 가족 단위, 연인, 반위에 이런 분들이 그 카페나 식당의 기본적인 그 수요자, 네. 고객들의 바탕을 이룬 거고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아주 아이디어 좋은 대림창고라든가 어니언 성수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핫플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구청장님 책을 보면 그런 그 총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이 예. 뭐 본인만 설명을 해놓으셔서 제가 섭섭한 마음에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제 아. 그런 말씀을 요즘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내신 그 책에는 구청장도 좀 잘한 게 있다 이런 내용도 뭐 포함되어 있나요? 서울시는 뭐를 했는지 구청은 뭐를 했는지가
예, 함께 다루어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정부가 얘기를 했던 129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요즘엔 이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부 원인은 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께서 구사하시는 정책은 저는 한 짧으면 2, 3개월, 아마 올 상반기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순증 물량을 예. 2031년까지 한 8만 7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올해 중에 이주하는 물량만 해도 8만 7천 가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그 정책이 네. 가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입니다.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바로 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 아닌가요? 이걸로는 서울시에 부족하다고 있는 보시는 유휴부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3만 2천 가구를 짓겠다는 것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역에 다 갈등과 반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저희는 국토부와는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일을 하는 예. 행정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어떤 반대 여론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정부도 압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태릉에서도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다가 이미 무산된 적이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6천 가구가 원래 국토부와 합의했던 물량인데 만약에 정부안대로 10,000 가구를 집어넣게 되면 예. 최소한 2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빨리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실효성의 차원에서 일단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출 제한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장에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이게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주하면 벌써 이제 허물고 새로 지면 되거든요. 예. 이런 물량이 8만 7천 가구인데 이게 전부 지금 올 스톱될 위기에 처해 대출이 있습니다. 막혀서. 대출을 안 해주면 이사 나갈 수가 없고 이사를 예. 못 나가면 허물지 못하고 착공을 못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건의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대출 제한은 부적절한 네, 정책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게 안 되면 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단일한 의사 형성이 안 돼서 사업이 전부 지체되거나 중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당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네. 오세훈 시장께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진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려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당이 아직까지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이른바 중도층 혹은 뭐 스윙 보터, 네. 선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우리 당의 지금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선거를 승리를 하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서 민심의 바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도부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다가 공천받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왜요?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 하면 원래 미움털 박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저 하나만이면 괜찮은데 예. 지금 서울엔 25개 자치구청장 후보가 있고 시의원, 구의원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선거는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기초지자체장 중에 22분이 국민의힘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전부 사색이 돼 있어요.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는 항상 지방선거에서 대표 장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무슨 뭐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에서 당 지도부가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예.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 당헌 당규를 보면 네. 그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게 당 지도부의 회의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지도부에 그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함께 모두 보듬어 안고 예. 선거를 치르고 미래로 가야 되는 게 모든 유권자분들이 바라는 거고요. 어저께도 광진구에 있는 자양 전통시장을 돌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빨리 화합해서 선거 체제로 바꿔라 하는 게 아마 이번 설 민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도부에 그 변경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 뭐 취소를 하든지 징계 수위를 낮추든지 그것은 이제 재량껏 해도 좋은데 예.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배현진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을 내치게 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셈이죠. 그거를 이번 기회에 설 연휴 지나기 전에 과감하게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시면 아마 당내 화합과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에 민심을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연휴가 끝나기 전에 지도부의 결정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3월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때 모이는 인원만 거의 한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안전 관리가 좀 걱정이 돼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관여되는 부서들을 전부 모아서 지난주에 비상 준비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일주일에 한 2번씩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안전도 안전이지만 해외에 있는 BTS 팬들, 아미라고 하죠. 이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녹음방초 우거지는 계절에 들어오면 서울의 이미지가 더 좋게 전달이 될 텐데 그 점은 따뜻한 날에 왔으면. 그럼요. 예. 이미지가 중요한데 뭐 3월 21일이면은 아직은 꽃이 필 때가 아니지만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